천부인권 이런 근본적 공화국, 자유공화국 이런 근본적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글로벌리스트를 비판하지 마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글로벌리스트에 적개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질 게임이면 잘 나가는 놈들 뒤에 서는 게 낫죠. 위대하신 구글, 위대하신 마이크로소프트, 위대하신 월스트리트, 위대하신 디즈니, 위대하신 넷플릭스 뒤에 줄 서는 게 맞죠. 위대하신 할리우드, 위대하신 NYT, 위대하신 CNN 뒤에 줄 서는 게 맞죠. 물질만 따진다면. 그래서 글로벌리즘을 기본적으로 주권체제를 망가뜨리고 자유공화국 주권체제를 망가뜨리는 정신의 게임으로 파악을 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글로벌리즘을 비판하고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면 글로벌리즘 비판할 필요가 없다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잭슨 그 연방 대법원 판사 지명자의 경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저도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존 유 교수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내장되어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테드 크루즈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내장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이때까지 글로벌리즘의 악마 내러티브를 얘기할 때 자연법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라고는 비판한 적이 없는데 저기 잭슨을 보니까 자연법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이라는 근본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의 그 자연법적인 그 지위, 천부인권을 가진 지위, 이게 우리의 근본이 돼야 된다고 이게 최시영, 동학 최시영이고 이게 우남 이승만이고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고 이게 3.1운동이고 이게 반공이고 이게 나중에 야 우리도 좀 제대로 좀 생활을 좀 깨끗하게 해보자 풍요롭게 해보자는 이게 잘 살아보세라고요. 여기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기본 정신의 뿌리가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게 악마가 진행되어 있다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저도. 이때까지 제가 악마 내러티브라 그러면, 바이젠더, 양성 구분을 부정한다. 젠더, 남녀 구분 의미 없어. 혹은 이때까지 악마 내러티브라 그러면 비판적 인종이론, 백인 우월주의, 체계적 인종차별, 노예제가 미국과 현대 문명을 또 서방을 만들어 왔고 운영하는 기본 논리다. 라는 역사 전복, 캔슬이죠. 이때까지 악마 내러티브라면 현대 문명의 에너지 체계, 즉 다시 말하자면 화석연료가 CO2를 만들어서 인류와 지구의 종말을 초래하고 있다. 현대 문명의 에너지 체계를 부정하는 것. 즉 양성구분 부정, 역사 부정, 에너지 체계 부정 이런 게 저는 악마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 이제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악마 내러티브가 미 연방 대법원 판사 지명자에 의해서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자연법에 의해서 천부인권에 의해서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으로 타고났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악마 내러티브가. 이거는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이른바 무슨 법 연구에 이 깡통 좌파, 깡통 진보, 친북, 종북 그 판사들 법복 입은 것들이 이런 기질이 있어요. 이런 법복 입은 것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1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한 김하늘이라는 법복 입은 그 유인원입니다. 유인원이란 말은 저는 인간 유인원이니까 김하늘 부장판사 혹시 거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셨다면 백모도 유인원이다라고 부르세요. 저는 사람 유인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하늘이라고 법복 입은 유인원이 뭐라 그랬냐. 그때 FTA일 때요. 한미 간의 FTA는 사법주권 침해다 이랬어요. 이게 왜 이게 아주 흉악한 악마 내러티브라고 저는 봤는데 그때 보면 100명의 판사들이 그 법원 그 게시판에 댓글로 맞다 박수치고 지랄 난리를 부렸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무식하다고 보는 게 사법주권, judicial sovereignty라는 거는 이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 중에
특별한 재능과 판단력과 공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법복을 입게 된 사람들이 법률 판단에 있어서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으로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개인의 정신세계, 판사 개인의 정신 심리세계에 대한 주권성이지 영토적 주권이 아니에요. 즉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이 최고다. 그러면 나치도 다 인정하는 거죠. 나치요? 법에 의해서 유대인의 실정법에 의해서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나치가 그 뉴렌베르그 법이죠. 1936년 법인가 그래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독일의 영토 안에선 독일 법이 최고다 하면은 뉴렌베르그 법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철학이고요. 거기에 철학이 있다면 이게 중국 공산당의 법철학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법철학에서는 사법주권을 그런 용어로 그런 뜻으로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김하늘 부장판사의 이 사법주권 드립과 거기에 박수치고 거기에 으쌰으쌰 했더니 100명의 법관들의 리스트를 뽑아야 된다. 이 자들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다. 이게 지금 11년 전 사건이니까 이 자들 중에 지금 고법 가 있고 다 가 있을 거예요. 여기 법관, 그 당신들 말이야, 그 저기 법복 입은 사람들, 당신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사법주권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선 대한민국 법이 최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 국제조약을 다 맺는데 어떻게 그게 한 국가의 법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배할 수가 없지. 세계가 촘촘히 엮여 있는데 사법주권은 자연법 정신을 이해하는 천부인권을 이해하는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판사가 자기의 정신과 영혼에 바탕을 해서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판사의 정신적 혹은 영혼의 독립성에 관한 얘기예요. 저게 judicial sovereignty라는 게. 그래도 여기 이 땅에서는 사법주권이란 용어의 농단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서는 이게 좀 더 적나라하게 야, 거기 자연법 없어? 자연법 개념이 있다면 사법주권을 김하늘이 같이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법주권은 판사가 독립적이고 그 자유로운 그런 영혼, 그런 정신으로서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자연법의 기초에서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래서 원래 사법주권은 주디셜 서브레인티라는 건 자연법 사상 혹은 천부인권 사상과 직결돼 있어요. 한국에 김하늘이가 있었다면 한국에 김하늘이의 발언에 대해서 박수치는 100명의 법복 입은 유인원들이 있었다면 미국에는 잭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주 대놓고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증상이. 자,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다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러시아 옹호인가 문명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거기 뭐 저에 보면 이제 그 바이오랩이 있었는데 백문호 왜 그런 얘기 안 하냐 언급 안 하냐 그거 3월 초에 이미 실상 드러난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 바이오랩이 있었어요. 이 바이오랩을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화학 무기를 개발했었으니까 그 생화학 무기 개발 연구 그 시설 다 없애고 다 깨끗이 문질러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화학 무기 혹시 그 개발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다 없애야 되고 여기에 미국 돈이 지원된 거예요. 여기에. 야, 우크라이나가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 맞습니다. 소련 시절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우크라이나였고요. 소련 시절 소련 핵미사일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됐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망했을 때 해체 직후 우크라이나는 중국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진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
이게 자연법 사상이고 이게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그러한 개인들이 만드는 공화국, 그러한 공화국들이 서로 엮여서 세계시장과 국제협조를 급속 발전시켜가는 체제,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에 맞춰서 옆을 딱 보니까 야, 저거 미국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쟤들 저 악마 내러티브를 섬기고 드디어는 천부인권, 자연법,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의 존재마저도 부정하는 악마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구나. 야, 저거 글로벌리즘과 우리 대판 싸워야겠는데 저거 철천지 원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 댓글 하시는 분 중에 백모는 오지랖도 넓어. 미국이면 미국이고 친미면 친미고 한미동맹 한미동맹이지 미국을 글로벌리즘과 엔티글로벌리즘, 글로벌리즘과 보수공화로 분별을 해서 미국 안에 글로벌리즘을 어떻게 적으로 삼냐. 그냥 친미하고 한미동맹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논지로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분의 그 정성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관점은 저랑 전혀 다른 거예요. 백모는 저는 인간으로서 한 목숨 받고 나서 이런 정신의 게임, 이런 정신의 전쟁, 이런 영혼의 게임, 이런 영혼과 관계된 전쟁을 안 한다면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물질적 존재라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그건 오지랖이 아니라 인생이 뭐냐라는 데에 대한 어떤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이렇게 저한테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이 63세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이 정도로 정리해서 굳히고 있다면은 그 우리 댓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써주셔도 제 선택 안 바뀌거든요. 그냥 제 채널에서 떠나십시오.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조용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채널에 오늘 있었던 4월 11일 날 있었던 그 역사적 기자회견 교취협에 쭉 썼지만 그 기자회견의 핵심도 결국은 이 자유공화국을 형성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에요. 이미 예를 들어서 교취협에 이 그 28만 3천 명의 신청, 그 중에서 3만 7천 명의 휴대폰 실명 인증을 통한 투표, 이 프로세스를 깡그리 무시하자라는, 그리고 그게 불법 명단 포집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박선영 씨 같은 입장, 또 그것에 기대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주호, 그거 없이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지금 입장이다, 이건. 그리고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유공화국을 구성할 때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 문화의 뿌리다라는 걸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선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유공화국에 대한 반역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의 코어가 그거예요. 조전혁을 지지하냐 마냐, 뭐 교육감이 단일화해야 되는데 단일화 안 돼야 되냐,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이거는 보다 근본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유공화국의 그 근본에 관한 얘기가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조정혁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서 지역활동가 모십니다. 010-3131-4924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또 이런 과정에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자비만 요번에 투표할 때 문자비만 1,200만 원쯤 썼어요. 그 다음에 그 후보들 그 여론조사 비용 2,200만 원 썼어요. 그 다음에 휴대폰 실명 인증하는 데에 380만 원 썼어요. 실명 인증 수수료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에 그 엔지니어링 하는 데에 한 700만 원 썼는데, 만약에 마이 초이스까지 포함을 하면 한 4,700만 원 썼어요. 그럼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냐? 한 1억 쓴 거예요. 앞으로 더 써야죠. 특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문자 한번 보내면은 단문 보내도 300만 원, 장문 보내면 800만 원, 그림 문자 보내면 2천만 원 이렇게 듭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군자금 팍팍 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유의미한 활동에 군자금 지를 수 있는 게 매일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